섣달 금음날 밤 신우이가 나를 시댁에서 내쫓았다. 다음 날 신우이의 남편은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경악했다. 나눌 이야기는 이혼한 신우이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후 꾀병을 핑계로 친정에 머문 지 7일째 되던 날 당장 돌아와 시중 들지 않으면 이혼이야라는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입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을 때 나는 친정집 베란다 창가에 기대 앉아 7년 만에 첫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창밖에 플라타너스 잎이 사락거리고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뚫고 들어와 원목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코끝에는 그 집의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와 아기 기저귀 냄새 대신 이 낡은 집 특유의 오래된 책 냄새와 은은한 차향기가 가득했다. 60초짜리 음성 메시지들이 폭탄처럼 연달아 카카오톡으로 날아들었다. 눌러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주소록에 회장님이라고 저장해둔 그 사람이었다. 서연우, 꾀병 부린 지 7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부족해? 지나 혼자 해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녁 먹기 전까지 당장 굴러들어와 시중 들어. 안 돌아오면 진혁이더러 너랑 이혼하라고 할 테니 알아서 해. 이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찢었다. 마지막 두 글자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음성 메시지 배경음으로는 신우이 이진아의 가식적인 흐느낌과 그녀의 5살짜리 아들이 장난감을 집어던지는 소음이 섞여 있었다. 내 손가락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 하마터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연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막 끓인 따끈한 전복죽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내 안색을 보더니 엄마는 즉시 그릇을 내려놓았다. 또 이서방네 식구들이니? 나는 음성 메시지 텍스트로 변환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렸다. 차가운 검은 글자들이 독사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화면에 떠올랐다. 자기가 무슨 사모님인 줄 알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혼 서류는 이미. 나 괜찮아, 엄마.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죽 그릇을 받았다. 따뜻한 사기 그릇의 온기가 손바닥에 와닿았다. 지난 7일 동안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였다. 편두통을 핑계로 친정으로 도망쳐온 일주일 동안 나는 일부러 영상통화는 하나도 받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성의 없게 답했다. 드디어 회장님의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이었다. 엄마는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안색이 굳어졌다. 그 집 사람들 아직도 조선시대인 줄 아나 봐. 엄마는 내 눈 밑에 검은 그늘을 어루만졌다. 내 꼴이 이게 뭐니?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이게 어디가 꾀병이야. 나는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전복의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혀끝에 퍼지게 두었다. 7일 전 급이 오는 밤 신우이 아들 민준이가 또다시 내 소중한 윤동주 시집 초판본에 크레파스로 낙서를 하고 정작 신우이는 내 실크 잠옷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형수님, 이 잠옷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보풀 다 일어났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응급실 조명 아래서 의사 선생님은 내내 CT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장기간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실 조증입니다. 보호자분은요? 그때 내 남편 이진혁은 어디에 있었더라? 아, 조카의 장난감 자동차를 고쳐주고 있었다. 지난 석 달간의 모든 저녁과 주말처럼. 수진이는 뭐래? 엄마가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친구 김수진과의 카톡 대화창을 열었다. 최신 음성 메시지가 바로 재생되었다. 이진혁네 식구들, 너를 완전 무료 파출부 겸 현금 인출기로 아는 거 아냐? 걔들 그거 알아? 너희 신혼집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집값의 70%를 아주버님, 형님께서 보태주셨잖아. 수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가위처럼 내가 애써 지키려던 체면을 싹둑 잘라냈다. 시야가 흐려졌다. 일부러 외면했던 장면들이 앞다투어 떠올랐다. 신우이 이진아가 이혼한 다음 날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쳐들어와 당연하다는 듯이 안방을 차지했다. 민준이가 낯을 가려서요. 작은 방은 너무 좁아서 아기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녀가 말하는 아기는 이미 밥 잘 먹고 잘 뛰어다니는 5살짜리 남자아이였다. 내가 힘들게 차린 저녁은 기름지다, 짜다 트집을 잡더니 뒤돌아서는 배달음식을 한 상 가득 시켰다. 물론 계산은 내 몫이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진혁, 내 남편. 결혼식에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 이제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조카에게 오늘 착하게 잘 있었어? 라고 묻는 사람이 되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진혁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피곤한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연우야, 엄마 혈압도 오르셨어. 이제 그만 좀 해. 창밖에 플라타너스 잎이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의사 선생님이 안정해야 한대. 내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진아 혼자 해보는 거 정말 힘들어. 너도 좀.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 3억은 어쨌대? 그걸로 베이비시터 구하면 되잖아.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면 오빠가 연차 내고 돌보든가.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너 변했다. 이진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예전에 너는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 나는 창가에 비친 햇살 무늬를 응시했다.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곧 해가 지겠지. 진혁 씨,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나는 당신네 집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매일 노력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전화를 끊는 순간 하늘에서 가랑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유리창에 번지는 빗방울의 궤적을 세었다. 휴대폰이 다시 밝아졌다. 이진혁의 문자였다. 내일 데리러 갈게. 적당히 해.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다가 한 글자씩 지웠다. 결국 그에게 보낸 것은 의사진단서 사진과 한 문장이었다. 편두통 발작기, 2주간 안정요함.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나는 차가운 유리에 뺨을 대고 생각했다. 이 비가 모든 것을 씻어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우이가 이사 온 후 깨뜨린 모든 그릇들을, 시어머니의 하루하루 계속되는 냉소와 비아냥을, 남편의 눈에 점점 늘어나는 질책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속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이 생각. 이 결혼은 정말로 끝이 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제2장, 거짓의 균열. 서연우, 당장 나와.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고함이 나를 깊은 잠에서 끌어냈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이었다. 휴대폰을 더듬어 보니 겨우 5시 반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쇠숟가락으로 내 고막을 긁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였다. 사부인, 이 새벽에 어인일이세요? 아래층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써 억누른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맨발로 계단으로 달려가 난간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화려한 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현관에 칼처럼 서 있었다. 그 뒤에는 내 샤넬 투피스를 입은 시누이 이진아가 가칠한 새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말고 있었다. 우리 딸은 아파서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에르메스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던졌다. 어제도 투썸플레이스에서 웃고 떠드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 이게 꾀병 증거 아니겠어요?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이 지난주 내가 수진이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던 사진님을 알아보았다. 누군가 몰래 찍어 프린트까지 한 것이었다. 등고를 타고 한기가 흘렀다. 그 집에서 사람을 붙여 나를 미행한 것이다. 어머님, 나는 가운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송곳처럼 내 얼굴에 밝혔다. 무슨 짓? 내가 묻고 싶구나. 꾀병 부리면서 친정에 숨어서 진아 혼자 애보게 만드는 거, 너 이게 형수로서 할 짓이야? 이진아는 적절한 타이밍에 흐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다. 형수님, 민준이가 계속 이모 외숙모 보고 싶다고 울어요. 저희 모자가 불편하신 거 알아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를 보자 속이 울렁거렸다. 3달 전
여행 가방을 끌고 우리 집 문 앞에 섰을 때도 저런 표정이었다. 눈물은 식히면 바로 나왔다. 전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 갈 곳이 없다며. 그때 나는 왜 마음이 약해졌을까? 연우야,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에 나는 뒤로 물러섰다. 오늘 너는 우리랑 같이 돌아가야겠다. 진혁이가 매일 배달 음식만 먹어서 위장병까지 났어. 진혁이가 위장병이 났다고? 마음 한구석이 덜컥했지만 곧바로 다시 단단해졌다. 그럼 본인이 직접 와서 말해야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걔는 야근 중이야. 새벽 5시에 야근을요? 엄마가 냉소하며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주워들었다. 사부인, 댁의 식구들 너무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 댁에 시집가서 3년간 소처럼 일만 했는데 이제 아플 권리도 없나요? 병?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 3년 동안 배에 소식도 없는 게 무슨 병이라고. 우리 시집안에 어머니,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손가락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 난관 문제는 장기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어이구, 이제 와서 우리가 스트레스 줬다고 뒤집어 씌우네?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우리 진아는 이혼하고 애까지 키우면서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리 안 질렀는데 넌 겨우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커? 이진아가 갑자기 어머나 하더니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어머니, 이분 형수님 다니는 산부인과 원장님 아니에요? 그녀는 나와 엄마의 단체 사진을 가리키며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다. 세상에, 박 원장님이 형수님 어머니랑 동창이셨네? 어쩐지 진단서가 쉽게 나오더라니. 내 혈액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 사진은 지난주에 막 찍은 엄마의 대학 동창회 사진이었다. 박 원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진아가 어떻게 알았지? 제 담당 의사까지 뒷조사하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떳떳하면 무서울 게 없지. 박 원장이라고 했나? 내가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신고해버릴까? 그만하세요. 엄마가 갑자기 호통을 쳤다. 그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엄마는 서재에서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와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던졌다. 이 사부인, 떳떳하지 못한 얘기를 할 거면 우리 따님께서 왜 이혼하셨는지부터 얘기해볼까요? 서류철이 펼쳐지며 사진 몇 장이 드러났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보고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사진 속에는 이진아가 웬 대머리 남자와 호텔 입구에서 껴안고 있었다. 날짜는 그녀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이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포토샵이에요. 최 서방이 어제 막 보내왔더군. 엄마가 차갑게 말했다. 원래는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더군. 그런데 당신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우리 연우한테 누명을 씌울 줄은 몰랐다면서. 시어머니는 목이 졸린 암탉처럼 입만 뻥긋거리고 소리를 내질 못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뚫어지게 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진혁 씨, 알고 있었어요? 공기가 순간 응고되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 내 심장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진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억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뇌리에 박혔다. 이진혁이 동생의 가정폭력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마는 표정. 내가 신우이를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분노하던 모습. 심지어 그보다 훨씬 전 우리가 연애할 때부터 그는 항상 동생의 온갖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연우야, 엄마가 걱정스럽게 내 손을 건드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이진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없었고 당신이 바람 피운 거였네. 그 위자료 3억은 그건 그 인간이 자발적으로 준 청춘 보상비였어. 이진아가 갑자기 소리쳤다. 정성껏 꾸민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최민석 그 찌질한 놈. 진아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제지했다.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황당하게 느껴졌다. 지난 석 달간 나는 이진아 모자의 온갖 행패를 견디고 시어머니의 냉소와 비아냥을 견디고 심지어 이진혁의 냉담함까지 견뎠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한 편의 부조리극이 갑자기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엄마가 문을 열러갔다. 나는 엄마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를 들었다. 진혁아, 이진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커다란 다크서클이 걸려 있었다. 그는 실내의 난장판을 훑어보고는 마침내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연우야.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다. 너 데리러 왔어. 집에 가자. 나는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문득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이 남자, 내 남편. 동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녀에게 당하고 어머니에게 시달리는 것을 눈뜨고 지켜본 남자. 알고 있었지.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진아가 왜 이혼했는지 알고 있었어. 이진혁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를 밀쳤다. 너 무슨 헛소리야. 진아는 네 친동생이야. 엄마. 이진혁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그만해요. 진아 일, 연우도 알 권리가 있어요. 이진아는 날카롭게 흐느꼈다. 오빠, 어떻게 오빠가. 다들 조용히 못해. 엄마가 버럭 소리치며 대문을 가리켰다. 싸우려거든 댁에 돌아가서 싸우세요. 우리 딸은 휴식이 필요하니 당장 나가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진아를 잡아 끌었다. 그래, 잘났다 서연우. 너 그 집에 돌아오기만 해봐. 진혁아, 가자. 이진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연우야, 우리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내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당신 동생이 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 한 꿈깨. 이진아가 소리쳤다. 그 집엔 우리 오빠 지분도 있어. 시어머니가 이진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들었지? 내 친동생을 내쫓겠다는 거잖아. 이런 며느리를. 저 임신했어요. 이 한마디가 거실에 폭탄처럼 터졌다. 나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얼어붙었다. 사실 나는 오늘 아침에야 임신 테스트기에서 희미한 두 번째 줄을 확인했을 뿐 아직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진혁의 표정이 충격에서 환희로 바뀌었다. 정말이야?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불쑥 내뱉었다. 의사가 분명히 걔는. 그녀는 말을 멈췄지만 이미 늦었다. 내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다. 제 건강검진 기록까지 보셨군요. 이진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연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나가. 나는 대문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전부 다 당장 나가. 엄마가 새끼를 지키는 어미 사자처럼 내 앞을 막아섰다. 이진혁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붙들려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진아는 나가기 전 나를 흔흔히 쏘아보았다. 그 원망서린 눈빛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연우야. 엄마가 무릎을 꿇고 나를 안았다. 방금 한 말, 정말이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테스트했는데 아주 희미한 한 줄이. 엄마는 즉시 박 원장님에게 전화해 오후 진료를 예약했다. 전화를 끊은 후 엄마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집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궁창이구나. 나는 엄마 어깨에 기대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 엄마, 최민석 씨, 그 사진들은 왜 갑자기 엄마한테 준 거래? 그 집에서 너를 괴롭힌다는 소식을 들었다더구나. 엄마가 쓴웃음을 지었다. 일종의 속죄라고 하더라. 자기도 이진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일이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가정폭력을 명분으로 협의 이혼에 동의해줬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결국 내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신우이에게 상처받은 전 남편이라니.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이진혁일 거라 생각하고 열어보니 회사 인사팀장님이었다. 서연우 씨, 축하합니다. 이사회에서 승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책은 제주도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승진 기회를 위해 나는 2년을 노력했다. 회사 임원으로 가는 발판이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라니 겨우 5일 후였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눈이 빛났다. 이거 좋은 일이잖아. 그 집에서 허락 안 할 거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연우야, 엄마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내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 오늘 이 승진 기회도 없고 임신 가능성도 없었다면 너 그 집에 돌아갔을 거니?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답은 명백했다. 거짓과 계산으로 가득 찬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집이 아니었다. 오후에 병원부터 가자. 엄마가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일이든 아이든 결혼이든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 아빠는 널 지지할 거야. 창밖으로 아침 해가 마침내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다. 한 줄기 금빛 햇살이 거실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흩어진 사진들 위에 내려앉았다. 이진아와 그녀의 내연남의 웃는 얼굴이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마치 시댁 식구들이 정교하게 짜 맞춘 거짓말이 결국에는 드러나듯이 나는 평평한 아랫배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내렸던 결정 중 가장 홀가분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제3장 선택의 기로. 축하합니다. 임신 맞네요. 박 원장님이 안경을 벗고 펜 끝으로 검사 결과지를 톡톡 쳤다. 진료실 블라인드 틈새로 햇살이 새어들어와 그 숫자 위에 얼룩말무늬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HCG 수치 387. 나는 내 몸속에서 싹트고 있는 작은 생명을 의미하는 이 신비로운 숫자를 뚫어지게 보았다. 하지만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좀 낮네요. 박 원장님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연우 씨 예전 난관 문제도 있었으니 특히 안정을 취하고 감정 기복을 피해야 해요. 엄마가 옆에서 내 손을 꽉 쥐었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시댁에서 벌어진 그 난장판, 그리고 내 휴대폰에 쌓인 27개의 부재중 전화, 모두 이진혁에게서 온 것이었다. 출장, 가도 될까요?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회사에 3개월짜리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박 원장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임신 초기 3개월은 위험한 시기라 장거리 이동은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가정 환경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면 적당한 직업 활동이 오히려 산모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 긴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이 저절로 아랫배를 감쌌다. 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 작은 생명이 나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이진혁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연우야, 병원이야. 무슨 일이야?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날카로웠다. 응, 임신했어.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연우야,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어디야?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 아니, 괜찮아. 나는 반사적으로 거절했다. 나 엄마랑 같이 있어. 그럼 저녁에 데리러 갈게. 엄마가 사과 편지도 쓰셨어. 정말 잘못했다고 하셔? 이진혁의 말투는 아침에 그 침묵하고 방관하던 남자와는 딴판으로 거의 아부에 가까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의 험악한 얼굴과 신우이의 원망서린 눈빛이 떠올랐다. 진혁 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뭘 생각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팽팽해졌다. 연우야, 우리 아기가 생겼잖아. 이건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이지. 나는 아래십수를 깨물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 이 아이를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해도 되는 건지. 전화기 저편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이진혁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한테 기회를 줘. 우리 아기한테도.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줄 기회를. 저녁에 볼 수 있을까? 전화를 끊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시댁 친척들이 보낸 수십 개의 질책 메시지를 무시하고 인사팀장이 보낸 연수 자료를 바로 열었다. 제주도에서 3개월간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빽빽하고 알찼다. 마지막 2주에는 싱가포르 지사 시찰 기회도 있었다. 내가 꿈에 그리던 승진 가도였다. 어떻게 할 거니? 엄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모르겠어. 나는 휴대폰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의사 선생님은 초기 3개월은 불안정하다고 하고 몸도 몸이지만 엄마가 내 옆에 앉았다. 네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정했는지가 중요하지.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뭘 원하냐고? 한 달 전이었다면 주저없이 따뜻한 가정을 원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계산과 속임수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적어도 내가 천천히 말했다. 이번 연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인사팀장님 말로는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은 2년 뒤에나 올지 모른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진혁이랑 잘 얘기해봐. 집에 돌아와 인사팀장에게 보낼 이메일을 쓰려고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 AT 전체 태그가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5분짜리 장문의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재생했다.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즉시 방안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유세 떨면서 꾀병 부리고 친정에 가 있더니 이제는 시누이까지 내쫓으려고 합니다. 우리 진아, 얼마나 불쌍한지. 전 남편한테 맞고 이혼해서 왔는데 이제 친오빠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나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다. 흑백을 이렇게까지 뒤집을 수 있다니. 단톡방은 금세 난리가 났다. 온갖 고모 이모들이 나타나 나를 불효하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어떤 사람은 여자는 가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점잖게 충고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진혁의 침묵이었다. 그는 분명 온라인 상태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친구 수진이었다. 야, 인스타 빨리 봐봐. 이진아 그 여우 같은 년.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이진아가 10분 전에 올린 셀카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아들을 껴안고 있었다. 사진 설명은 이랬다. 오빠 집에서 쫓겨난 첫날. 갈 곳이 없다. 아가는 왜 외숙모가 우릴 싫어하냐고 묻는다. 아래에는 이미 수십 개의 위로 댓글이 달려 있었다. 공통 친구 중에는 우리 회사 동료 몇 명도 있었다. 속이 쓰려왔다. 내 사회적 평판까지 망가뜨릴 작정이었다. 연우야, 엄마가 갑자기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최서방이 뭘 좀 보냈는데 네게 필요할 것 같아. 엄마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호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진아와 그 대머리 남자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는 그녀가 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던 바로 그날이었다. 이어서 은행 거래 내역이 나왔다. 그녀는 이혼한 지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에르메스 가방을 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시댁 가족 단톡방에 전부 올렸다. 어르신들께. 본래 집안의 부끄러운 일은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어머님께서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셨으니 저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 시누이 이진아 씨는 가정폭력이 아닌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명품을 사면서 아이를 데리고 제 신혼집 안방을 석 달이나 차지했습니다. 이제 제가 임신했는데도 SNS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다. 시댁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맞선 것은 처음이었다. 단톡방은 몇 분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화산처럼 메시지가 폭발했다. 영상의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이진혁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진아는 갑자기 단톡방을 나갔고 이어서 시어머가 집안 망신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나갔다. 내 휴대폰은 개인톡으로 폭주했다. 가장 의외였던 것은 이진혁의 둘째 이모가 보낸 메시지였다. 연우야, 진아 일은 우리도 예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단다. 내 시어머니가 너무 감싸고 돌아서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모한테 연락하렴. 내가 하나하나 답장하고 있을 때 인사팀장님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우 씨, 이사회에서 임시로 가정환경평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모든 승진 후보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배우자와 함께 면담에 참석해야 합니다. 문제 없으시죠?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 항목은 새로 추가된 것이었다. 네, 팀장님께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는데 강 본부장님께서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임원은 안정적인 가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요. 전화를 끊고 온몸이 차가워졌다. 강 본부장은 회사 COO 강태준, 이진혁의 골프 친구였다.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하다니 연관짓지 않을 수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모니터에는 이진혁이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양복은 빳빳했고 얼굴에는 연습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갑자기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들여보내렴.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얘기는 해야지. 이진혁은 들어오자마자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곱게 접은 편지지를 꺼냈다.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사과 편지야. 정말 잘못했다고 하셔. 진아도 이사 가기로 약속했어. 나는 편지를 받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사에서 승진 면담에 배우자 동반하라고 한 거 알고 있었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 본부장님이 언뜻 얘기하긴 했어. 좋은 일이잖아. 회사가 가정을 중시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내가 제주도 연수 가는 거 지지한다는 뜻이야? 내가 다그쳤다. 이진혁의 미소가 굳었다. 그게 의사 선생님도 초기 3개월은 불안정하다고 하셨잖아. 다음 기회로 미루면 안 될까? 내가 강 본부장님한테 얘기해 볼게. 역시나 나는 냉소했다. 그리고 이번 승진 기회는 놓치라는 거고? 연우야,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아기가 생기잖아. 너는 안심하고 몸조리해야지. 승진은 기다릴 수 있지만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아. 나는 손을 뿌리쳤다. 내가 만약 꼭 가겠다고 하면? 이진혁의 얼굴색이 변했다. 너 혹시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새로운 마케팅 총괄 강태준 팀장 말이야. 그 사람도 이번에 제주도 간다고 들었는데. 뭐? 내가 의아해했다. 그게 강 팀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진혁은 실언을 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아무튼 엄마랑 진아 다 잘못했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 내일 내가 회사에 같이 가서 병가 신청해 줄게. 쉴 새 없이 떠드는 그의 입을 보며 나는 문득 낯선 감정을 느꼈다.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며칠 더 생각해 볼게. 나는 마침내 말했다. 이진혁이 떠난 후 나는 노트북을 열어 강태준 팀장의 자료를 찾아보았다. 회사 인트라넷에는 그가 이번 제주도 연수의 강사 중 한 명으로 나와 있었다. 전문 분야는 여성 리더십 개발이었다. 그의 강연 사진 한 장이 내 눈길을 끌었다. 그의 등 뒤 PPT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균형은 희생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현명한 선택이다. 이 문장이 마치 열쇠처럼 내 마음속 어떤 자물쇠를 부드럽게 돌렸다. 깊은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이진혁과 나눈 카톡 대화 기록을 다시 보았다. 연애 시절 그가 보냈던 장문의 사랑 고백들, 결혼 첫 해 출장 갈 때마다 매일 밤 걸려오던 영상통화, 그리고 최근 석 달간의 오늘 늦어라는 짤막한 메시지들. 변화의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서연우 씨, 안녕하세요. 최민석입니다. 이진아 씨가 지금 흥신소를 통해 서연우 씨의 병원 기록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내 임신검사 기록까지 손대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장 회사로 갔다. 인사팀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엘리베이터가 딩소리를 내며 열리고 키가 큰 남자가 걸어 나왔다. 짙은 회색 정장에 제주 연수라고 쓰인 파일을 들고 있었다. 서연우 씨? 그가 조금 놀란 듯 말했다. 이렇게 일찍?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마케팅 총괄 강태준 팀장이었다. 사진 속 인물이 생생하게 눈앞에 서 있었다. 눈매에는 차분한 힘이 느껴졌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 연수 확인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나는 그의 직접적인 질문에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인사팀에서 서연우 씨 상황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커피 한 잔을 건네려다 다시 거두었다. 아, 지금 커피 드시면 안 되겠네요. 따뜻한 물이라도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에서 제 자격을 취소하려고 고려 중인가요? 강태준 팀장은 생각에 잠긴 듯 나를 바라보았다. 이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서연우 씨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아내도 첫째 가졌을 때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죠. 그때 아내가 했던 방법은 모든 가능성을 나열해보고 5년 뒤에 돌아봤을 때 어떤 결정이 가장 후회되지 않을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5년 뒤 나는 무의식적으로 평평한 아랫배를 만졌다. 5년 뒤면 내 아이는 벌써 4살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번 기회를 포기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 집에서 숨죽여 지내는 며느리로 살고 있을까? 조언 감사합니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태준 팀장이 어깨에 웃었다. 워킹맘이 쉽지 않죠. 필요하다면 연수기간 동안 강의 강도를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확인서를 열어 참가 여부란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마침내 나는 이름을 서명하고 막 출근한 인사팀 직원에게 제출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셔 눈을 가늘게 떴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진혁이었다. 연우야, 나랑 엄마 지금 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자. 엄마가 너 주려고 특별히 백숙 끓여오셨어.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과연 길 건너편에 이진혁의 차가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어제의 난장판은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 순간 나는 강태준 팀장의 말의 의미를 문득 깨달았다. 5년 뒤에 나는 오늘의 선택을 후회할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길 건너편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 차를 향해서가 아니었다. 지하철역을 향해서였다. 나에게는 더 많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뱃속에서 막 싹트기 시작한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 제사장, 폭풍의 눈, 친정집 문을 열었을 때 짙은 청국장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 탁자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내 소중한 광주요 닭이 세트 안에는 담배꽁초가 담겨 있었다. 바닥에는 레고 블록들이 흩어져 있어 이 작은 지뢰들을 밟지 않으려면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다. 형수님, 오셨어요? 안방에서 이진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명랑한 목소리였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열자 이진아가 내 화장대 앞에 앉아 내 라메르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는 내 침대 위에서 쿵쿵 뛰고 있었고 그 발밑에는 내가 결혼할 때 장만한 실크 이불 세트가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구겨져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형수님 안정해야 한다고 해서 방 청소는 안 했어요. 안방이 햇볕이 잘 들어서 민준이 성장에 좋거든요. 애랑 싸우실 건 아니죠?
이진아는 팩을 떼어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나는 화장대를 쳐다보았다. 30만 원이 넘는 내 에스티로더 갈색병 에센스는 뚜껑이 활짝 열려 있었고 립스틱은 부러져 있었으며 파우더 팩트는 가루가 되어 있었다. 지난 석 달간 쌓인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간신히 화를 억눌렀다. 진혁 씨는? 나는 이 재난 현장을 떠나며 물었다. 오빠요? 야근이죠. 이진아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아, 맞다. 엄마가 저녁에 오신댔어요. 반찬 좀 넉넉하게 해놓으세요. 나는 쾅 소리를 내며 작은 방 문을 닫고 문의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이것이 이진혁이 약속했던 진아는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시어머니가 말한 사과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사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여러분이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승진 발령 통지, 금일부로 마케팅팀 부장으로 임명함, 제주 연수 정식으로 팀을 인계받을 것. 거의 동시에 다른 메시지가 떴다. 친구 수진이가 보낸 캡처 화면이었다. 회사 내부 공지였다. 이진혁 차장, 프로젝트 과실로 인한 감봉 20% 징계. 운명의 아이러니에 쓴웃음이 나왔다. 내 경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순간 내 남편은 굴러떨어졌다. 이 미묘한 변화가 가정 내 권력의 저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열고 노트북을 꺼내 업무 메일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키보드 틈새에 과자 부스러기가 가득 끼어 있었다. 화면을 켜자 배경화면이 이진아와 민준이의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아직 평평한 아랫배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집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쟁터였다.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진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연우야, 돌아왔구나. 그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돌려 피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진아가 이사 나갔다는 거야? 내가 문 밖을 가리켰다. 이진혁이 얼굴을 문질렀다. 지금 집 알아보고 있어. 민준이가 곧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근처에 자리가 없어서. 이진혁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 눈 보고 말해. 정말 그 여자더러 나가라고 요구했어? 그의 시선이 세면대 위 칫솔꽂이로 향했다. 엄마가 아기 태어나면 진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냉소하며 그를 밀치고 화장실을 나왔다. 작은 방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내 코트 몇 벌이 사라져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나와 부모님의 사진이 뒤집혀 있었고 그 자리에는 이진아의 프로필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내 물건에 손댔어. 그냥 한번 입어본 거야. 이진혁이 죄지은 아이처럼 나를 따라왔다. 연우야, 너 지금 임신했잖아. 마음 편하게 가져야지. 마음 편하게? 나는 획 돌아섰다. 내 사적인 물건들이 망가져 있고 내 공간이 침범당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 이진혁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안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나 이 전화 받아야 해. 그는 서둘러 방을 나가 목소리를 낮춰 무언가 말했다. 담보, 대출, 끔찍한 추측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소리 없이 문가로 다가갔다. 집이 공동명의라 당신 동의 없이는 서류 진행이 안 된대. 엄마, 진아 창업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2억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이진혁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내 온몸의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2억, 우리의 공동예금,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이진아의 창업을 지원하려 하다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최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진아의 실체를 폭로해준 전 신우이의 남편은 이제 나의 유일하게 믿을 만한 정보원이 된 것 같았다. 서연우 씨, 최민석 씨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마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이진아 씨, 혹시 미용실 개업한다고 돈 모으고 있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내연남 김 사장, 프랜차이즈 미용실 하는 사람인데
가맹비만 받아먹는 사기꾼이에요. 최민석 씨가 냉소했다. 제가 알아봤는데 최소 3명의 여자를 똑같은 수법으로 등쳐먹었어요. 먼저 잠자리부터 갖고 사업을 제안하는 식으로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증거? 있으세요? 카톡 기록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민석 씨가 망설였다. 혹시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나요? 설마요. 아셨다면 어떻게? 아십니다. 최민석 씨가 내 말을 끊었다. 그 김 사장, 당신 시어머니의 고스톱 친구예요. 두 사람 안지 10년은 됐을 겁니다. 이 정보는 마치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딸이 그와 동업하는 것을 지지하고 심지어 아들에게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했다.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위장약을 찾으려다 내가 아끼던 어린 왕자 사파 초판본이 갈기갈기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책장 위에는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낙서가 가득했다. 이 책은 대학 시절 프랑스어 교수님께서 졸업 선물로 주신 전 세계 500부 한정판이었다. 나는 이 너덜너덜해진 소중한 선물을 품에 안고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었다. 이 집의 며느리, 미래의 엄마가 되기 전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나의 마지막 흔적이자 증표였다. 나는 서연우였고 우수 졸업생이었으며 유능한 직장인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진혁이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우야, 엄마 오셨어. 나와서 밥 먹자. 나는 눈물을 닦고 찢어진 책장들을 한 장 한 장 수습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이진혁의 놀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혼해. 그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다. 뭐? 너 진정해. 나 아주 냉정해.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당신 내 가족의 실체 똑똑히 봤어. 당신은 나 몰래 2억을 이진아에게 줬고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 여자가 사기꾼과 동업하는 걸 도우려고 했지. 너 내 전화 엿들었어? 이진혁의 표정이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건 내 돈이야. 혼인 후 수입은 공동 재산이야. 내가 냉소했다. 하지만 상관없어. 곧 그렇게 되지 않을 테니까.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뭘 그렇게 싸워? 연우야, 나와서 밥 먹어. 내가 너 주려고 토종닭 사와서 푹 고았다. 나는 큰 걸음으로 거실로 향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이진아는 이미 민준이를 안고 밥을 먹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국그릇에 탕을 담고 있었다. 이 따뜻한 풍경은 내 기억 속 수많은 저녁과 겹쳐졌다. 단지 오늘 나는 더 이상 숨죽여 지내는 작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어머니, 나는 바로 입을 열었다. 김 사장님,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냄비 안으로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무슨 김 사장? 진아 씨 지금 동업자이자 내 연남 말이에요. 나는 의자를 빼서 앉았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아시면서도 진혁 씨가 집담보로 투자하는 걸 지지하셨죠? 이진아가 벌떡 일어섰다. 서연우, 너 피토하는 소리 하지 마. 두 사람 호텔 들락거리는 CCTV 영상 있는데 보여줄까?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민석 씨가 제공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다. 잘됐다. 네가 그 배신자 놈이랑 한패가 돼서 내 딸을 모함해? 모함? 나는 휴대폰을 꺼내 최민석 씨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 사장의 느끼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진아 씨, 장모님 쪽에서 5억만 더 투자하면 우리 바로 2호점 낼 수 있어. 이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진혁이 달려들어왔다. 연우야,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 문 닫고 할 수 있잖아. 뭘 상의해?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 집 돈을 전부 당신 동생의 밑 빠진 독에 붓는 걸 상의하자고? 민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뜨거운 국그릇을 내 노트북 위로 쏟았다.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검게 변했다.
그 안에는 내가 내일 발표해야 할 모든 기획안이 들어있었다. 아이고, 애가 뭘 알겠어. 시어머니가 즉시 화제를 돌렸다. 진여가 빨리 내 안의 것 좀 닦아줘. 나는 노트북을 안고 화장실로 달려가 수건으로 필사적으로 닦았지만 이미 소용없었다. 내일은 승진 후 첫 부서 회의였다.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었다. 거울 속에 나는 두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미친 여자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 감정, 내 경력, 심지어 내 아이까지도 영원히 이지나 모자보다 뒷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때 나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남편 이진혁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원가족을 선택했다는 것을. 작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이혼 전문 변호사 좀 알아봐줘. 바로 내일. 그리고 나는 인사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수 기간 동안 머물 숙소에 미리 입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항공권 예매 앱을 열어 내일 아침 제주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이진혁의 비굴한 목소리였다.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엄마랑 진아 다 갔어. 나는 문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뱃속에서 갑자기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마치 작은 생명이 그의 존재를 알리며 나를 응원하는 것 같았다. 아가야,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에게 더 좋은 집을 만들어줄게. 문 밖에서는 이진혁이 끊임없이 사과하고 맹세하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내일의 비행기에 실려 있었다. 그 집안에 그림자가 없는 그 도시로 날아가고 있었다. 제5장 마지막 무대. 연우야, 이 옷 어때? 엄마가 헐렁한 남색 원피스를 내 몸에 대보았다. 실크 원단이 조명 아래 부드러운 광택을 냈다.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이라 살짝 나온 내 배를 가려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55세 생신 잔칫날이었다. 시댁의 전통에 따라 모든 친척이 모이는 날이었다. 이걸로 할게.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지난주 제주에서 임신검사를 위해 잠시 돌아온 이후로 이진혁은 내가 다시 도망갈까봐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내 노트북을 전자파를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실수로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엄마가 내 이마를 짚었다. 입덧 아직도 심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프린트물 한 뭉치를 꺼냈다. 엄마, 이것 좀 봐. 은행에서 뽑은 거래 내역서였다. 지난 석 달간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서 6차례에 걸쳐 총 2억 300만 원이 인출됐어. 전부 진아 뷰티 스튜디오라는 계좌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체 날짜가 모두 내가 출장 중일 때였다. 진혁이가 너 몰래 보낸 거니? 엄마가 눈을 크게 떴다. 진아 창업자금으로 빌려준 거래. 내가 냉소했다. 그런데 뷰티 스튜디오 법인 대표는 김 사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진아 내연남. 엄마가 숨을 들이켰다. 그건 너희 집 돈으로 남의 첩살림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잖니. 나는 거래 내역서를 챙겨 넣고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어. 화면에는 이진아의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새로 뽑은 BMW 앞에서 V자를 그리고 있었다. 사진 설명은 오빠랑 형수님의 창업 지원에 감사하며 였다. 게시 시간은 3일 전. 일부에게만 공개 설정으로 명백히 나를 차단한 것이었다. 2차 최소 3천은 할 텐데. 엄마가 놀라 소리쳤다. 제가 무슨 돈으로? 이진혁은 모른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내가 알아봤어. 계약금으로 우리 계좌에서 나간 그 2억을 썼더라고.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나를 꽉 안았다. 연우야, 이 결혼은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런 불구덩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맞아. 나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익숙한 제스민 향기를 맡았다. 한때 나도 모든 여자아이처럼 결혼이 가져다줄 따뜻함과 안정감을 꿈꿨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혼할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은 얼마나 될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진혁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카네이션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드리는 겁니다. 연우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미소는 내 손에 들린 은행거래 내역서를 보자 굳어졌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2억, 설명해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이진혁의 이마에 잔땀이 맺혔다. 잔치에 늦겠어. 안 급해. 나는 느긋하게 서류를 챙겼다. 나 오늘 발표할 소식이 하나 더 있거든. 이진혁의 차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 원장님이 보낸 임신 검사 결과였다. 첨부 파일을 열자 HCG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의사 선생님은 비고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두었다. 염색체 검사 권유. 다태아 또는 다른 가능성 있음. 나는 이 글씨를 보며 손가락을 살짝 떨었다. 다태아? 설마. 왜 그래? 이진혁이 다가왔다. 나는 재빨리 화면을 잠갔다. 아무것도 아니야. 병원에서 온 정기 안내 문자. 연회장 입구에서 시어머니는 붉은색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랑스러운 공작처럼 친척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었다. 어이구, 바쁘신 분이 드디어 납셨네. 나는 미소 지으며 선물 상자를 건넸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상자 안에는 내 반달치 월급을 털어 산 에르메스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시어머니는 힐끗 보고는 뒤에 서 있던 이진아에게 건넸다. 역시 우리 진아가 제일 마음 씀씀이가 깊어. 금팔찌 사올 줄도 알고. 그녀는 일부러 손목에 찬 굵은 금팔찌를 흔들어 보였다.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나는 이진아가 오늘 유난히 화려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샤넬 투피스, 지미추 하이힐, 목에 건 진주 목걸이는 아무리 봐도 작년에 엄마가 내게 주신 그것과 똑같아 보였다. 형수님, 이진아가 다정하게 내 팔짱을 꼈다. 승진하셨다면서요? 이제 집안일 돌볼 시간은 더 없으시겠네요. 응, 맞아. 나는 그녀의 비아냥을 못 들은 척했다. 대신 월급이 2배로 올라서 축하할 만하지.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이진혁이 서둘러 중재했다. 엄마, 연우가 임신하고 나서 특히 힘들어해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해요. 임신?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높아졌다. 정말이야, 가짜야? 지난번엔 너무 초기라 불확실했어요. 내가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은 3개월 됐고 의사 선생님이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이 소식은 친척들 사이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둘째, 이모가 제일 먼저 달려와 축하했다. 잘 됐다. 우리 씨 집안에 대를 잇겠네. 다른 친척들도 팬펀이 몰려와 예정일, 성별, 내 건강 상태 등을 물었다. 시어머니는 한쪽으로 밀려나 안색이 변덕스럽게 바뀌었고 이진아는 내 배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그 원망서린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잔치가 시작된 후 나는 일부러 친척들 사이에 앉아 시댁 핵심 인물들을 피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나는 제일 먼저 둘째 이모에게 덜어드렸다. 이모님, 이 랍스터 정말 신선해요. 드셔보세요. 이모는 황송해하며 내가 싹싹하다고 연신 칭찬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컵을 톡톡 쳤다. 오늘 다들 모인 김에 발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이진아를 끌어당겨 일으켜 세웠다. 우리 진아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스스로 창업해서 뷰티숍을 열었어요. 다음 달 8일에 개업하니 다들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친척들은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다. 이진아는 수줍은 척 고개를 숙였다. 사실 오빠랑 형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창업 자금을 빌려주셨거든요. 빌려줘? 내가 코웃음을 쳤다. 목소리는 좌중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아가씨, 그새 BMW도 빌려서 산 거예요? 이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가 즉시 딸을 감쌌다. 연우야, 너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니? 나는 서두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시죠. 이건 진아 뷰티 스튜디오의 사업자 등록 정보입니다. 법인 대표는 김태웅, 즉, 제 시누이의 동업자입니다. 스크린에 상업 등기 정보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친척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김태웅? 작년에 유신의 딸 등쳐먹은 그 사기꾼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다. 이건 제 시누이의 지난 석 달간 소비 내역입니다. 명품 가방, BMW, 제주도 호캉스. 총 소비액은 4억 3천만 원. 공교롭게도 저희 집에서 이체된 2억 원에 그녀가 이혼 위자료로 받은 2억 3천만 원을 더한 금액과 일치하네요. 연회장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진아는 온몸을 떨었다. 너네 사생활을 침해했어. 이거 아가씨가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들인데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SNS 페이지를 열었다. 아, 맞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걸 잊었네요. 제 시누이는 가정폭력이 아니라 이 김태웅 씨와 외도해서 이혼했습니다. 서연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찻잔을 내게 던졌다. 이진혁이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섰다. 찬물이 그의 옷을 적셨다. 엄마, 이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러지 마세요. 연우 뱃속의 아기가, 아기?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누구씨인지 어떻게 알아? 걔 출장 석 달 다녀오더니 임신했다고 하잖아. 이 말은 칼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좌중의 친척들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쌌다. 박 원장님 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이건 이혼 합의서입니다. 이진혁 씨, 서명하세요. 이진혁은 잿빛 얼굴이 되었다. 연우야, 엄마는 그냥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야. 난 진심이야. 내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차분했다. 지난 석 달간 당신은 나 몰래 2억을 빼돌려 당신 동생이 차 사고 즐기는 데 썼어. 내가 출장 간 동안 당신은 그녀가 안방을 차지하고 내 화장품을 쓰고 내 옷을 입는 걸 방관했지. 심지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우리 엄마가 주신 진주 목걸이까지 자기 것처럼 하고 다녔어. 이진아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감쌌다. 눈치 빠른 둘째 이모가 즉시 알아봤다. 저거, 작년에 연우 엄마가 결혼식 때 하고 왔던 그 목걸이 아니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 나는 마지막 사진을 열었다. 내가 아끼던 갈기갈기 찢긴 어린 왕자 책이었다. 당신 아들이 망가뜨린 건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야. 이 집에 대한 내 마지막 애정이었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이 천한 것, 일부러 내 생일 잔치에서 난리를 쳐? 나는 가볍게 피하며 모든 친척을 향해 돌아섰다. 어르신들, 오늘 좋은 날 분위기를 망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 서연우, 이 집에 시집와 3년간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혼하려는 것은 불효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 떠났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다. 꺼져. 다시 돌아올 생각 마. 우리 집 손주는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마. 호텔 입구에 이르러서야 밤바람을 맞고 나서야 내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뱃속에서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기둥을 붙잡고 숨을 골라야 했다. 연우야, 이진혁이 쫓아나왔다. 얼굴에는 아직 찬물이 묻어 있었다. 미안해. 나 정말 진아가 그럴 줄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내일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잠깐만. 이진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기를 위해서라도. 택시가 천천히 멈춰섰다.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며 연민만을 느꼈다. 이진혁 씨 그거 알아? 의사 선생님이 나 쌍둥이 임신했을지도 모른대. 그의 눈이 순간 빛났다. 정말? 그럼 더더욱.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차문을 열었다. 내 아이들을 당신네 같은 집에서 키우게 하진 않을 거야. 차문을 닫는 순간 창문 너머로 그가 길 잃은 아이처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보였다. 택시는 호텔을 떠났고 네온사인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교차하며 지나가다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친구 수진이었다. 어땠어? 대서사시 한 편 찍었어? 나는 피곤하게 뒷좌석에 기댔다. 예상보다 더 화려했지. 내 변호사 연락처 보냈어. 내일 오전 10시야. 수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 아, 맞다. 너 맞춰봐. 내가 방금 연회장에서 누구 만났게? 강태준 팀장. 너에 대해 묻더라. 제주 연수 때 내 발표가 아주 인상적이었대.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강태준 팀장이 했던 말을 문득 떠올렸다. 균형은 희생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현명한 선택이다. 이제 나의 우선순위는 명확했다. 뱃속의 아이들을 잘 지키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제6장 잔혹한 진실. 서연우 씨 제공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 신혼집 계약금의 70%를 친정 부모님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주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밀어 올리며 서류의 한 숫자를 펜끝으로 가리켰다. 변호사 사무실의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그 숫자 위에 눈부신 빗줄기를 드리웠다. 9억 8천만 원.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숫자를 보며 목이 메었다. 그럴 리가요.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이진혁 씨는 항상 계약금은 자기 집에서 냈고 저희 집은 인테리어 비용만 댔다고 했어요. 주 변호사는 서류철에서 공증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이 주택 구매 당시의 출자 증명서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혼인신고 일주일 전 날짜가 찍힌 백지 위 흑자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3년 전 이진혁이 내 어깨를 감싸며 자기야, 우리 집에서 계약금 낼게. 우리 둘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가 너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선물할게라고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부모님께서 남몰래 더 큰 금액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주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또 한 부 내밀었다. 지난 2년간 남편분께서는 매달 500만 원에서 0만 원 사이의 금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수취인은 이진아. 동생분 맞으시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 조카 교육비라고 하더군요. 총액이 이미 2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주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민법에 따라 부부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거액의 공동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대방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밖에 여름 햇살이 도시를 달구고 있었지만 나는 냉방이 잘 되는 사무실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2억 5천만 원. 거기에 창업 자금 2억까지 더하면 거의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었다. 그리고 이진혁은 이 돈들을 이체하면서 내게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서연우 씨, 이혼소송 확실히 진행하시겠습니까? 주 변호사가 나지막이 물었다. 임신하신 상황을 고려하면 임신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살짝 나온 배를 어루만졌다. 제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방 속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진혁의 부재중 전화 17통이 찍혀 있었다. 생일 잔치 이후로 나는 사흘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수진이의 비어있는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주 변호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남편분께서 최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 무슨 말씀이시죠? 제 고객 중에 화진테크 직원이 있는데 그 회사 기술부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회사가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주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책임자 성이 이 씨라고 하더군요. 화진테크, 이진혁의 회사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치마 끝을 움켜쥐었다. 지난주 영상통화 때 그가 새로운 시스템을 론칭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하늘에는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고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막 택시를 잡았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 원장님이었다. 연우야,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일부 수치가 이상해.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심각했다. 오늘 병원에 한번 들를 수 있겠니? 30분 후 나는 박 원장님 진료실에 앉아 곡선으로 가득한 결과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몇몇 수치 옆에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HCG 및 프로게스테론 수치 변동 비정상. 내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산 조짐이 우려돼. 유산이라는 단어가 둔기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두 글자가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그곳에는 어쩌면 쌍둥이일지도 모르는 작은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야. 박 원장님이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다. 연우야, 의사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조언하는데 지금 내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해봐. 지속적인 고압 환경은 태아 발육에 매우 해로워. 진료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후두둑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구불구불한 물자국을 바라보며 호텔 입구에서 무릎 꿇던 이진혁의 모습,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고함, 신우이의 원망서린 눈빛을 떠올렸다. 원장님, 만약 제가 이혼한다면 의학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정서 환경은 산모에게 가장 중요해. 그녀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너 자신과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병원을 나설 때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처마 밑에 서서 빗물이 바닥에 튀는 무수한 물보라를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예요. 이진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빨리 좀 와보세요. 오빠가 큰일 났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정직 처분받았어요. 오자마자 서재에 들어가서 술만 마시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아요. 이진아가 흐느꼈다. 엄마는 지금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빗소리가 그녀의 뒷말을 삼켜버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다.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이진혁은 지금 내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시댁은 난장판이었다. 거실 카펫에는 술이 쏟아져 있었고 탁자는 뒤집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다. 이진아는 나를 보자 구세주를 만난 듯 달려들었다. 형수님, 나는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이진혁 씨는요? 서재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진혁 씨, 나예요? 대답은 없었다. 그저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다. 저러고 벌써 3시간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연우야, 네가 좀 설득해봐. 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대. 쟤 저러다 무슨 생각이라도 하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다행히 집 열쇠는 아직 가지고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짙은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진혁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셔츠는 구겨지고 술에 젖어 있었으며 발치에는 깨진 술병과 갈기갈기 찢긴 사진 한 장이 뒹굴고 있었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다. 나를 보자 그의 충혈된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다가 이내 사그라들었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너희들 다 나가. 나는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넘어 그 앞에 쭈그려 앉았다. 무슨 일이야? 그는 짐승 같은 흐느낌을 터뜨리며 얼굴을 손바닥에 묻었다. 다 끝났어. 시스템이 다운됐어. 고객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고? 나 끝났어. 알고 보니 이진혁이 책임졌던 신규 시스템이 론칭 후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여러 고객사의 데이터가 손상된 것이었다.
회사는 잠정 손실액을 8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 중이었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 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잖아. 진아가 돈 달라고 하면 주고 회사에서 야근하면 불효자라고 욕하고 이제 됐어? 나 직장도 잃고 집도 깨지게 생겼다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비틀거리며 물러섰고 이진아는 소리를 질렀다. 오빠? 어떻게 우리 탓을 해? 오빠가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이 한마디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이진혁은 벌떡 일어나 책상 위 노트북을 집어들어 벽에 힘껏 내던졌다. 쿵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그는 뼈가 뽑힌 인형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나는 옆에 서서 한때 의기양양했던 이 남자가 한낱 진흙더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다. 연민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이 기형적인 가정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슬픈 동질감인가. 연우야, 이진혁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나 좀 살려줘. 너밖에 없어? 그의 손가락은 차갑고 끈적거려 마치 어떤 심의 생물 같았다. 나는 가볍게 뿌리쳤다. 어떻게 살려줘? 강태준. 너 강태준 알지? 그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그 사람 화진테크 대주주잖아.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랬구나. 이것이 그가 나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되찾으려 했던 진짜 이유였다. 강태준의 인맥, 이진혁 씨, 내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다. 우리 결혼, 당신 눈에는 도대체 뭐였어? 그는 말을 잃었다. 시선은 허공을 헤맸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하며 그의 창백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을 비쳤. 그 순간 나는 이 남자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 보았다. 어머니에게 응석바디로 자라다 결국 파괴된 영원히 다음 구명 뗏목을 찾아 헤매는 거대한 아기. 이혼 합의서. 난 이미 서명했어. 나는 돌아서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내일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안 돼. 이진혁이 달려들어 내 다리를 붙잡았다.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이것 봐. 그는 미친 듯이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나 돈 받아왔어. 진아한테서 1억 5천만 원 받아왔다고. 나는 그 이체 확인증을 내려다보며 갑자기 모든 것이 황당하게 느껴졌다. 1억 5천만 원. 그가 멋대로 빼돌린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받아온 걸까? 이진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입에 문고기를 뱉어냈을까? 마치 내 의문에 답하듯 이진아가 문가에서 소리쳤다. 이진혁, 네가 어떻게 감히 김 사장을 경찰에 신고해. 너 사람이야? 그랬구나. 나는 냉소하며 이진혁의 손가락을 떼어냈다. 너무 늦었어. 서재를 나와보니 시어머니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문을 막고 있었다. 연우야, 아기 봐서라도. 의사 선생님이 저 유산 위험 있대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만족하세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진아는 구석에 숨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내 배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가족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저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외부인이었고 출산 도구였을 뿐이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나는 복도에 서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댁 모녀의 울부짖음과 이진혁의 저주를 들으며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다. 뱃속의 아기가 가볍게 움직였다. 마치 나에게 소리 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친구 수진이었다. 어땠어? 그 잘난 남편 만났어? 나는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며 말했다. 상상보다 더 화려했지. 근데 더 화려한 게 뭔지 알아? 수진이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다. 강태준 팀장한테 방금 전화 왔는데